모든 상황을 파악하는 분석적 사고와 모든 감각을 이끌어내어 순간적으로 최선의 판단을 하게 되는 직관적 사고는 언뜻 보면 서로 대치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훌륭한 리더는 사고의 양면성을 가지고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반짝이게, 그리고 때로는 포용력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리더의 머리는 늘 바쁘게 움직입니다. 조직의 비전을 수립하는 일부터 그날의 일정에 따른 결과를 점검하는 일,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는 일 등 하루도 편하게 지나칠 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의에 참석해서도 그날 해결해야 하는 다른 사안이 있으면 회의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보고를 받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박웅현 TWBA 크리에이티브 대표는 리더가 회의에 참석하는 자세 중 하나로 맑은 머리통을 꼽습니다. 그래야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사심없이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맑은 머리를 유지하기 위해 큰 조직의 대표들이 선택하는 휴식 방법은 독서입니다. 제가 젊었던 시절에는 세계적 기업의 수장들이 그 바쁜 시간을 쪼개어 일주일, 열흘씩 회사 업무를 등지고 독서 휴가를 낸다는 이야기가 낯설고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수백 명의 조직원과 수천 명의 협력사 직원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 서다 보니 저도 가끔은 그런 휴식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바로 쾌렌시아를 찾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쾌렌시아는 투우장에 들어선 소가 격전 중에 잠시 쉬는 장소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생명을 건 싸움이기에 어쩌면 투우는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기 위한 나만의 장소가 무엇보다 소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일상의 업무가 바쁘고 중요할수록 쉬어가는 시간과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해도 지나친 과장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것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리더는 매우 고독한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조직원들 앞에서 그런 내색을 자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독을 다루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독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의 내면 세계와 더욱 긴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선택한 고독은 외로움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론리니스와 구별하여 솔리튜드라고 합니다. 일본의 경영 컨설팅 전문가인 쓰다 가즈미는 이런 고독을 설명하며 고독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비로소 독자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처럼 사색과 자성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색과 자성의 시간은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성의 시간이 효과적인 리더의 자세일 수 있다는 사실은 한 번쯤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것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미래에는 기계가 필요 없거나 사용될 수 없는 제한된 일자리를 놓고 인간들끼리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직장에서는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상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수시로 분석하고 감정을 배제한 인공지능 팀장의 판단은 어쩌면 인간 팀장의 예상과는 현저한 수준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인간 팀장은 기계가 가질 수 없는 특성을 이용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어떤 장점을 살려야 할까요? 어려운 숙고의 시간을 통해 더 깊은 답을 찾을 수 있는 대인관계의 문제나 공감 능력은 기계가 접근하기 어려운 인간만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능력도 인간 리더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각박해질수록 조직원들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리더보다 감성이 살아있는 따뜻한 리더를 더 원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은 나날이 발전해가는 기계에 비해 떨어질지 모르겠으나 리더가 지녀야 하는 능력은 직무 수행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나 지능만이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교육심리학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는 인간에게 다양한 지능이 있다는 다중지능 이론을 주장합니다. 결국 기계의 지배력이 강해지는 이 시대에서 인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길은 역설적으로 지극히 인간적이 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리더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지능을 날 때부터 모두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발굴하고 개발하여야 합니다. 조직에서도 미래의 리더로 육성하려는 사람들을 발굴하여 교육을 통해 필요한 자질을 습득하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리더 스스로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더 발전적인 리더십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머리의 역할은 손이나 발과는 다릅니다. 신체의 모든 부위에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 끊임없이 학습하고 판단하고 또 분석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만큼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리더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은 저절로 갖추어진다고 착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경험을 통해 습득하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에 걸맞는 리더십이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자리가 사람을 그냥 만들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관리하는 위치에 앉은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대학교에서 전공 과목들을 이수하고 학사 학위를 받는 데만 4, 5년의 긴 시간이 걸립니다. 하물며 다양한 지능을 개발해야 하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리더의 머리는 냉정해야 하고 전략을 구상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전력해야 하지만 사람의 내면을 보고 공감을 유도하는 감성이 동반되지 않으면 단기간의 성과 이후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리더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황금수도꼭지의 저자인 이화여자대학교 윤정구 교수는 모든 조직이 추구하는 성과와 관련하여 살아남기 위한 생계형 성과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혁이 가능한 목적 성과를 추구하라고 주장합니다. 이 가운데 리더의 역할은 목적에 대한 믿음을 공진화시키는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변화를 유도하거나 100년 기업을 유지한 사람들은 이런 공감대를 이끌어낸 사람들이라고 한 윤 교수의 설명이 주는 울림에 우리 모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